하루라도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모든 병을 알면서 그냥 붙이니까 손 놓고 있다가는 환자가 엄청나게 그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빨리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게 원칙일 겁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좀 파킨슨 병을 좀 앓고 계시는데, 그러세요? 네, 근데 선생님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선생님은 또 유명한 신경외과의 명의셨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파킨슨 병을 또 앓고 계셔가지고 더 잘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실례지만 선생님은 파킨슨 병을 좀 언제부터 발견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14년 전, 네. 2010년 경부터 그때 이전에 시작했겠지만 확진을 그때 했습니다. 14년 전. 그때 그러면 어떤 좀 증상들이 나오셔서 좀 알게 되신 건가요? 길을 걷다 잠깐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또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손에 힘이 좀 떨어져서 젓갈질 하기가 조금 불편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심했던 건 변비, 그다음에 수면장애라고 해서 잠자는 때 심하게 잠꼬대를 하고 또 막 튀어 일어나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꼬맨 게 두 차례나 있었어요. 그게 주 증상이었죠. 요즘에 그 환자분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리 발견해도 어차피 조금 이제 뭐 치료도 안 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좀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좀 뭘까요? 완치율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증상이 한 20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증상이 나올 때마다 치료를 시작하는데, 그거를 파킨슨이라는 병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를 알고 치료하는 거하고, 그냥 각각의 증상을 적당히 이렇게 치료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치료 결과가 다릅니다. 환자가 어차피 불치병이면 하루라도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모든 병을 알면서 그냥 붙이니까 손 놓고 있다가는 환자가 엄청나게 그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빨리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게 원칙일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밥을 먹다가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 해서 발견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발견을 했는데도 좀 병원에 가보니까 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떤 운동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 전에 나오는 그런 전구 증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거죠? 그걸 전구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변비, 수면장애, 그게 다 전구 증상입니다. 변비는 제가 진단받기 한 5, 6년 전서부터 변비가 심했고, 수면장애는 한 2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운동 증상 없이. 그래서 그 외에 나타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소변장애, 또 우울증, 후각장애, 냄새를 못 맡는 거죠. 그다음에 일종의 치매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지 기능의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이유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파킨슨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50대 정도 나이에 그 전구 증상이 2개 이상 나타날 때는 파킨슨을 의심해서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진짜 그냥 변비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한 2개 이상 정도 나온다 하면 파킨슨을 좀 생각하고 검사를 해봐라. 저희 신경 전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좀 2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어떤 병원에 어떤 검사를 좀 받으면 되는 건가요? 파킨슨 병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가 계시는 종합병원,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병원을 결정할 때는 그 파킨슨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한테 꼭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기가 정구 증상이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 의사들. 예를 들면 저도 신경외과 레지던트도 하고 학생 때도 배우고 그랬는데 학생 때 배운 거는 증상의 특징 4가지 뭐 이런 거 아무 관계도 없어요. 레지던트 때도 갔는데 전조 증상 이런 얘기 내가 내 병이 걸린 다음에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경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외에는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 방법을 제시를 못해요. 다른 의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철저히 연구해보고 결정해서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어찌 보면 신경외과에 있어도 사실 파킨슨병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가는. 개념밖에 몰라요. 그 개념 갖고는 단 한 명도 진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검사는 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이게요, 아주 확실한 검사는 펫CT하고 있어요. 펫CT. 네. PET-CT. 네. 펫이라는 거는 도파민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태깅해서 검사를 하면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도파민이 떨어져서 감소한 부위가 나타나면 바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진단율이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확진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검사가 비싸요. 굉장히 10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변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기가 어렵고 아니면 뭐 병원 돈 벌기 위해서 찍자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방법은 정말로 파킨슨이 의심될 때는 파킨슨 약을 좀 처방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어보면 증상이 몸이 확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한 85에서 90%.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한 80% 정도 진단율이 돼요. 우리 검진하면 CEA 그래갖고 갑상선 전립선 암 혹은 무슨 그 외의 암 같은 거를 그 표지로 찾는 수가 있거든요. 그 피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죠. 근데 이 파킨슨병에는 그런 표지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임상으로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단이 굉장히 어렵죠. 약을 먹여보는 거하고 PET-CT를 찍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파킨슨병에 더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젊은 사람일 때도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퇴행성이라는 건 말 그렇듯이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한테도 생기는 건 당연한데 50대 초반이나 40대 말 후반에 생기는 거는 아무래도 퇴행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일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그 스트레스가 그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실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죠.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지 않는 게 어느 정도의 그런 예방 방법도 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선생님, 약간 그런 파킨슨병의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좀 밝혀진 게 있나요? 원인은 지금 뭔가 톡신이라고 해서 독약이죠. 실제는 독성이 있어서 퇴행성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고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는 몇 가지 제품들이 파킨슨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하나의
위험 요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유제품. 유제품. 미국의 아침에 주로 먹는 제품들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 살충제를 좀 많이 쓰잖아요. 네. 살충제 흡입하는 경우. 그런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두부 외상.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 권투 챔피언 알리가 나중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사망했다는 얘기는 들으셔서 알 겁니다. 아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성화 봉송 그런 거 예, 할 때 예, 이렇게 막 그때 손을 떨더라고요. 떨더라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팩터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파킨슨에 도움이 되는 건 지금 통계적으로도 확실히 나와 있는데 운동, 엑서사이즈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구 증상이 지나고 보통 이제 초기를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간도 있으셨을 거고 또 지금의 또 상황도 있으셨을 텐데 좀 어떻게 좀 파킨슨병이 진행이 됐나요? 보통 5 기로 제가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초기는 허니문 기간을 얘기합니다. 허니문이라는 건 약을 먹으면 거의 정상같이 좋아질 수 있을 정도의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죠. 그다음에 각종 동반 증상이 발병하는 시기입니다. 그건 되게 허니문이 끝날 때쯤 혹은 중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증상 발생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만성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만성기가 되죠. 그다음에 말기가 되는데 그건 제대로 이제 손을 안 보고 계속 지내면은 그 퇴행성이 지금 일어나는 곳 외에 일반 뇌까지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의 완전 치매가 돼버려요. 뇌 기능이 거의 다 상실해 가기 때문에 말기라고 그러죠, 말기. 그렇게 해서 한 5기로 나누는데 저는 지금 허니문 끝나고 증상 발현기 그쯤에 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파킨슨병을 눈치를 채고 허니문 기간을 늘리면 어쨌든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허니문 기간이 파킨슨 앓고 있는 기간 중에 제일 행복한 기간이거든요. 약도 잘 듣고 증상도 심하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는 행복한 거죠. 그러려면 지속적인 운동, 그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자체가 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둘째로는 여러분들 도파민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우울증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킨슨에서 행복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우울증을 견뎌야 돼요. 우울증을 견디는데 자기 혼자 견디지 말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갖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좋아져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허니문 기간이 보통은 한 3년, 2, 3년, 길어야 4년인데 저처럼 5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하시면서 허니문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셨다. 그렇죠. 난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 퇴행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치매랑도 좀 비슷한 뭐 어떤 전구 증상들도 있고 한데 치매랑 파킨슨병이랑 좀 이렇게 연관도 좀 있는 건가요? 파킨슨 환자들을 초기에 검사해 보면 인지 검사를 하면 인지 검사가 정상 사람보다 좀 떨어지는 게 한 70 내지 80%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10년이 경과한 뒤에 검사를 해보면 약 30%에서 중증이든 경증이든 치매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도파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과 관련된 세포들도 일부 사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MRI나 이런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 있죠. 네. 치매는 그 파킨손에서 생기는 치매하고 달리 그 기억하고 관계되는 세포만 주로 참여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네. 네. 알츠하이머 병은 주로 측내엽이라고 해서 양쪽 옆에 있는 그 뇌신경이 있습니다. 네. 뇌신경이 위축이 와요. 그 기억하고 관련된 그 뇌이기 때문에. 그래서 MRI를 찍으면 그 측내엽이 위축이 된 게 나타납니다. 이미지로서 진단이 가능하죠. 근데 파킨손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비슷한 치매가 나타나는데 알츠하이머에 비하면 치매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파킨슨 걸린 사람은 치매를 조심해야 된다. 혹은 치매를 걸린 사람은 파킨슨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건가요? 치매가 걸린 사람이 파킨손이 걸리는 경우는 없어도 파킨손이 걸린 사람이 치매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에 대한 평소에 그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작업치료가 있고 운동치료가 있거든요. 네네. 재활치료에. 네. 작업치료를 하면 그런 게 유지되도록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작업치료를 받으시면 치매가 늦게 오거나 천천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하면서 정말 파킨슨병은 빨리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진단해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모든 게 헛것이죠. 제대로 대처하는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 조기 진단하고 조기 운동 시작하면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좀 파킨슨병에 걸리더라도 좀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또 얻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